이번 시간에는 측만증 교정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만증 교정 운동은 교정과 운동을 하나로 합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사나 의사가 직접 행하는 교정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운동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엮여져야 좋은 치료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측만증 교정 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만증 교정 운동을 하면 그럼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유럽의 논문이 많습니다. 특히 독일의 논문이 많은데, 이것은 이 측만증 교정 운동이라는 슈로스 운동 자체가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독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심지어는 100% 다 좋아졌다 이런 논문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보면 18%에서 81%, 그러니까 약 한 20%에서 80% 정도까지 이 치료하는 기관에 따라 또 환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계략적으로 본다면 약 한 5, 60% 정도는 좋아지고, 나머지 또 한 4, 50%는 변화가 없거나 또는 오히려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도가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도가 나빠지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대체로 아이가 키가 쑥 자라게 되는 급성장기에는 측만증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치료를 하면서 각도가 개선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것, 그것도 치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정 운동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 운동을 한다면 일단은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척추 측만증을 수술할 때 보면 이 휘어진 척추가 워낙 뻣뻣해서 기구를 가지고 직접 잡아당겨도 잘 움직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뻣뻣합니다. 이렇게 뻣뻣해진 척추가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척추 자체가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동성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잘 쓰이지 않는 근육을 깨워주는 거죠. 근육이 거의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근육을 자극해서 이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근육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측면 정렬을 회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측만증 환자들은 옆에서 볼 때는 척추가 거의 일자에 가까워요. 정면에서 볼 때는 옆으로 이렇게 휘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척추가 정면에서 보면 일자예요. 옆에서 보면 S자 커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변형을 회복한다는 말이 있는데, 회전 변형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측만증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옆으로 휘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 회전하는 힘이 하도 강력하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 수술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핀을 박아 놓는데요, 하도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박아 놓은 나사가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변형을 잘 막는 것, 그리고 원 상태대로 회복하는 것이 교정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도 치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야, 네가 맨날 그렇게 휴대폰 보고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하니까 척추 측만증이 생겼잖아. 아니면 공부할 때도 맨날 이렇게 자세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측만증이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측만증은 특발성 측만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 전혀 없이 척추 그 자체가 휘어지는 성질을 갖는 것을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발성 측만증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특발성 측만증은 자세가 나쁘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측만증이 생기고 나면 자세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집에 가서 자세가 나쁜 채로 오래 있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스스로 의지도 있고 또 체력도 괜찮은 친구들은 실제로 되게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일단 측만증이 생겼다면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해서 척추에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갈비뼈죠. 갈비뼈의 모양도 같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원래 측만증이 있으면은 나타나게 되는 아주 특징적인 갈비뼈의 모습입니다. 이거 위에서 본 그림인데요. 한쪽 갈비뼈는 자꾸 늘어나요. 팽창이 되고 또 한쪽 갈비뼈, 지금 보면 우측인데 우측 갈비뼈는 자꾸 움츠러들어서 갈비뼈가 뾰족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을 뒤에서 보면 대체로 오른쪽 날개뼈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쪽은 갈비뼈가 이렇게 각이 져서 뾰족하게 튀어나옵니다. 반대로 앞쪽에서 보면 왼쪽 아래쪽 갈비뼈가 이렇게 떠요. 이건 앞쪽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갈비뼈는 이렇게 좀 확장이 되고 오른쪽 갈비뼈는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갈비뼈는 뭘 보호하고 있죠? 네, 심장이랑 폐를 보호하고 있죠. 근데 이 갈비뼈가 자꾸 움츠러들거나 한쪽은 너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심장과 폐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 결국 수술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도 폐를 자꾸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측만증은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비뼈가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왜 호흡법이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갈비뼈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곳은 최대한 넓혀줘야 되겠고 자꾸 늘어나는 곳은 최대한 오므려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비뼈의 모양이 바뀌는 것 때문에 호흡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측만증 운동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 운동은 골반과 복근 그리고 척추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마치 콜셋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왜 코어 운동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측만증 운동을 할 때 척추가 제자리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골반이 같이 움직여. 그러면은 척추랑 골반이 한꺼번에 움직여 버리면 교정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 운동을 할 때는 골반이 딱 바닥에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복부나 허리 아래쪽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을 바로 코어 운동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운동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배꼽을 끌어당기고 골반을 살짝 들면서 복행근에 힘이 가는 그 느낌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코어 운동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 약간 옆구리 쪽이 당기게 됩니다. 너무 배꼽 쪽이나 아니면 척추 뒤쪽이 당기면은 이거 코어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약간 옆구리 쪽, 이게 복행근이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행근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면 약간 옆구리 쪽이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소변을 참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도 아주 힘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코어 근육을 이렇게 단련을 하셨다면 그 다음 버튼은 가동성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가동성은 척추가 이렇게 뻣뻣하게 돼 있으니까 치료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척추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가동성 회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 늑간근이라고 하는데 이 갈비살을 늘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갈비뼈가 자꾸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갈비뼈가 좁아지고 나면 운동을 할 때 갈비뼈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호흡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갈비뼈 사이사이 근육을 어떻게 늘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집는 것 같죠? 저거 롤핑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피부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계속 근육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바로 롤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요추 가동성 운동인데 지금 이 환자의 경우는 척추가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죠. 그러면 이쪽 오른쪽 옆구리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늘려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뻣뻣한 경우에는 옆에서 한 사람이 더 도와주면서 골반을 내려주면 요추 가동성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로 딱 고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요추 가동성 운동인데 자꾸 골반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다시 제자리로 오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등뼈는 우측으로, 허리뼈는 좌측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드는 겁니다. 지금 왼쪽으로 휘어 있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척추뼈에서 가장 튀어나온 꼭지점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딱 대고 골반이 다시 중심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움직여 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몸을 꽉 붙인 상태에서 골반을 다시 중심 쪽으로 살짝 돌립니다. 이때 왼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줘야지 골반이 제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교정 운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오른쪽 등이 튀어나와 보이는 사람인 경우에는 왼쪽 폐로 한쪽 폐로 들여 마십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오른쪽 폐로 내쉬고, 그 다음에 주로스 운동은 아까 얘기한 그런 가동성 운동 후에 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세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RAB라고 해서 Rotational Angular Breath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짝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짝짝이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우측 이렇게 날개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그런데 척추가 우측으로, 등뼈가 이렇게 우측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푹 꺼져 있죠. 이렇게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호흡을 왼쪽 폐만 쓰는 겁니다. 왼쪽 폐만. 왼쪽 폐로 호흡을 들이마시면 왼쪽 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내쉴 때는 이렇게 오른쪽 폐를 이렇게 짜면서 반대쪽 왼쪽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도 같이 펴지고 여기로 들여 마셨던 오른쪽 폐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왼쪽 푹 꺼져 있던 등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짝호흡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짝호흡을 하고 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짝호흡을 하는 과정을, 지금 굉장히 오른쪽 날개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왼쪽은 쑥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스콜리오메타라고 하는 측만증 각도계인데요. 이 구슬이 멀리 가 있다가 중심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죠. 여기 왼쪽 등이 푹 꺼져 있다가 조금 평평하게 수평이 되면 여기 한가운데 옵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지금 보면 굉장히 평평한 것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모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지금 여기가 중심인데 이 구슬이 이렇게 멀리 와 있다가 중심 쪽으로 짝호흡을 하면서 점점 다가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짝호흡을 반복하면 왼쪽 등이 푹 꺼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 오른쪽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짝호흡의 효과였고요. 아이들 측만증 치료하면서 보통 한 10회 정도 하면 대부분 이런 짝호흡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측만증 교정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